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를 내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이라는 주제네요. 네, 미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무대를 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좀 혜택으로 부족하다고까지 생각을 했는지 규제안까지 좀 내놨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 얼마만큼이나 힘을 쏟는 건가요? 네, 지난번 저희가 또 IRA 세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정말 이제는 또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최대 67%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와 관련한 또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승용차나 소형 트럭 이런 탄소 배출 규제안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027년부터 2032년 완성차 업체들은 매년 이제 판매하는 차량의 총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는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2032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67%가 전기차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또 판매 대수랑 주행 거리에 따라서 과징금을 붙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완성차 업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신차 가운데 60% 이상이나 전기차로 좀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데 이 미국의 경우에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길래 60%라는 큰 목표를 잡았나요? 미국의 신차 판매 중에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3.2%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는 좀 소폭 올랐어요. 5.8%까지 올랐지만 아직도 많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이미 전기차와 관련해서 목표치를 한번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의 이제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번에 또 발표가 된 거는 32년까지 67%니까 굉장히 이 목표치가 상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23년이고 2030년까지 10년, 딱 10년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비중을 이제 67%, 뭐 6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업계들 이 소식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번 규제안은 미국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기후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현재 미국 정부의 이런 전기차 목표치가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하면은 업계에서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이 자동차 업계들은 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목표치를 가중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도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 2035년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또 포드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M, 포드 각각 이제 46조 원, 39조 원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포드 보니까 뭐 캐나다 쪽에 북미의 뭐 EV 관련한 전환한다는 그런 공장 소식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전기차 생산에 정말 업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규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친환경 키워드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유럽은 이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0%가 이제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내부에 있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벤츠랑 볼보도 2030년까지 이제는 전기차 회사로 완전하게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역시 2033년부터는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차 이제는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업계들도 열심히 좀 목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10년 안에 전기차로 그렇게 모두 다 전환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업계들이 과연 미국 정부의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목표치의 대부분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 자체만으로 본다면 생산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60%까지의 보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일단 생산 공장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수급에 대한 문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확충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들어지기까지의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만한 업체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미국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가중시키니까 이게 어쩌면 미국의 좀 다른 나라들이 설비 투자를 강행하기 위해서 좀 강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뭐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정책을 꾀하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조금 더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건지 뭐 속내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좀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완성차 업체들 특히 국내 기업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를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이 총 145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전기차가 5만 8천여 대의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제 2025년에 조지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연간 생산량이 한 3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두 곳을 생산량을 좀 살펴본다면 2010년에 준공된 조지아주 공장에서는 지금 30만 대 수준이고요. 또 2005년에 완공이 됐던 엘리바마에 있는 곳은 39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생산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목표치를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58%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기아에서도 또 인베스터 데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기아에서 북미 전기차 비중 47%까지 올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또 판매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작년에 이제 전체 그냥 신차 판매를 보면 뭐 도요타, 폭스바겐 이어서 우리나라 3위에 도달을 네. 했었지만요. 전기차 순위에서는 아직은 조금 밀리는 순위 6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각종 탄소 배출권을 규제로 여러 가지 규제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 비율을 좀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또 이제 현대차에서 목표치를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24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글로벌 톱3 안에 들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현대차가 좀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들에 발맞춰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을 하려고 전기차 투자를 늘렸다는 소식은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현대차가 전기차의 생산률을 끌어올리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과제가 좀 생겼다고요? 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 완성되기 전까지 보조금 일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가격 경쟁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4월인데 테슬라가 이미 올해에만 3번의 가격 인하 결정을 냈었거든요. 네. 일단 지난 8일에 테슬라에서는 모델 S, 모델 Y의 가격을 전달보다 한 664만 원가량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급형의 경우에는 264만 원, 또 모델 3는 142만 원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8일에 인하했던 비율이 한 2%에서 6% 수준인데 제가 이번에 테슬라가 올해에만 3번 인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전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모델 3는 11%가량 지금 가격이 다운된 상태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뭐 20%까지 가격이 다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좀 인하하면서 다른 자동차 업계들의 가격 형성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테슬라가 말씀 주신 대로 3번이나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판매량이 좀 소폭 늘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가격 인하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을 인하하면서 실제로 이제 판매량 증가에 좀 도움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지난 1분기를 좀 보시면 1분기에 차량 42만여 대가 고객에게 인도되면서 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 1분기가 36%가량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분기 인도 대수 기록으로는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생산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테슬라 1분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6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우려도 함께 시선이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격 할인으로 인도량 자체는 늘었지만 이게 과연 이익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을지도 또 이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뭐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 할인에 대한 수익성 부진 우려도 시장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9일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네네.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순이익이 뭐 시장에서는 20%가량 줄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 인하 그 전략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을 인하를 한 만큼 좀 그만큼 많이 팔아야 어느 정도의 이익 방어가 될 것 같은데 그랬을지는 이제 실적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또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뭐 그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모델 Y랑 경쟁하고 있는 모델이 네네. 머스탱 마이거든요. 이 네. 가격을 지금 740만 원 가량 인하한 상태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이미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네. 인하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방어가 되는데 네. 리비안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지금은 리비안이 되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문제겠죠. 조지아주 공장 완공되기 전까지 지금 현대차 그룹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분기에도 이미 그 IRA 법안이랑 이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라서 좀 여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현대차 그룹 올 1분기에 미국에서 38만 대 차량을 판매하면서 네. 최다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이오닉 5는 3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 정도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3가지 전략, 첫 번째로는 전기차 그 공장에 대한 그 완공을 네. 조금 앞당기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소득층을 좀 타겟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리스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미국에서 잘 팔기 위해서는 좀 고마진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전기차들의 업계 그리고 국내 자동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후발주자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죠. 일본 자동차들은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을 때,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수소차 이렇게 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면서 좀 분산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는 사실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라고 불리고 있는 피치가 전 세계 상위 15개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위험
위험도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위부터 3위가 모두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토요타, 혼다, 닛산 네. 이렇게 모두 일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뭐 중국에서도 전기차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이제는 전기차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위기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도 아무래도 대응을 좀 시작을 해야지 이 전기차 판이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업계에서도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이번에 토요타에 이제 취임한 사토 고지가 있어요. 좀 뒤늦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토요타 자체가 차량 판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사실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토요타에서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주행을 하다가 바퀴가 이탈되는 사고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리콜 해준다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전기차로 좀 뛰어들면서 2026년까지는 전기차 모델 10종에 대해서 새롭게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간 15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타에서는 전기차 판매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여 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4년 뒤에는 뭐 60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굉장히 큰 목표 청사진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국에서 좀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굉장히 전기차에 대해서 후발주자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업계에 뒤늦게 뛰어들게 된다면 그만큼 쌓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레퓨테이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IRA 법안 이후에 이제 세제 혜택뿐 아니라 규제안까지 직접 신설을 하면서 정말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넌 나라인 유럽 대륙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세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투자 발표 있었던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후발주자로는 또 일본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이 대체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나 치킨 게임이 펼쳐지는 않을까 우려감과 리스크까지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